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역시 토요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M10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죠? 뭐 서울도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0도가 넘는 데죠. 예. 물론 뭐 5월 말이 당연히 더운 건 맞아요. 그런데 딴 때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래도 뭐 5월 시장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예. 5월 계절의 여왕이라 그랬죠. 4월은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서 시장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5월은 그래도 뭐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죠? 지수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줬던,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을 시킨.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아마 여러분들 좀 틀릴 거예요. 여러분을 안심시켜 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아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장 그래도 잘 이겨내 봐야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또 2부 첫 코너에 강영민 대리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하는 분과 전화 데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번호는 알고 계시죠?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그 생방송 시간 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한해서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뭐 개별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강연장에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지나가거나 이럴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거기서는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했죠. 절대 개별 상담은 안 해드리니까요. 궁금하다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뽑혀서 되면은 이 생방송 시간 중에만 상담해 드리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여기 광명구에 사는 조선희입니다. 광명에 사시는 조선희? 서울 광진구. 광진구요? 광진구에 사시는 선희. 조선희요? 네. 선희님. 전화 상태가 좀 안 좋네. 예, 우리 선희님 연세는?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초반이세요? 네. 예, 그래요. 어떻게 선희님은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좀 어떻게 경제방송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전화 좀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이 해보신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선생님, 일단은 종목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CTC바이오. CTC바이오 매수가 얼마요? 17,500원에 20%. 네, 또요? 소성. 예. 47,000원에. 47,000원이요? 4,700원. 4,700원 되겠죠? 예. 예, 4,700원. 비중은요? 20%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네. 12,900원에 20%. 예. 그리고 삼성증권 예. 85,000원에 20%.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CTC바이오요. CTC바이오. 그래요, CTC바이오. CTC바이오. 이게 제가 한번 매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22,000원에. 사신 지 오래됐어요? 작년 11월쯤이요. 작년 11월경이요? 네. 그런데, 안 파시고 22,000원까지 갔었는데, 뭐 안 파실 만은 했죠. 안 파실 만은 했어요.
안 파실만 했어요. CTC바이오. 일단 CTC바이오, 사람인HR, 후성, 삼성증권. 아마 저희 방송을 그래도 은근히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화 주셨던 우리 선희님 같은 경우에. 근데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다.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지금 여기 CTC바이오가 나와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이거죠. 여기 지금 CTC바이오가 나와 있지만 17,000원 정도? 11월에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죠? 한 이 정도 사셨어요. 이 정도 사셨는데 22,00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았다. 뭐 얼마든지 안 팔 수 있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모멘텀이 더 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좀 그래요. 이거 뭐 안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요번에 이게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혹시 선희님. 네. 네. 우리 선생님 CTC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알아요. 어떤 회사죠? 저기 동물들 그 항생제하고 사람 저기 뭐 그거 있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하고 요즘에는 저기 를 위해서 많이 연구한다면서요. 네, 그래요. 워낙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동물 쪽으로 유명해요. 그죠? 동물의약품. 네. 예. 뭐 만드는 것들 보면은 예, 뭐 아시다시피 항생제들, 동물 항생제나 뭐 효소제, 네.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동물 백신 이런 것들 지금 연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매출이 이 회사 매출의 뭐 거의 한 70에서 80이 여기서 나옵니다. CTC바이오 하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 인체용으로 하는 무슨 뭐 의료하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에서 이 회사의 매출의 한 20에서 30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네.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동물의약품에 네. 지금 뭐 이 흐름이 앞으로 성장성이 어떨까요? 이쪽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 CTC바이오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니까. 네. 뭐 꼭 여기하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저거 하는 회사가 있죠. 또 비슷하게 하는 회사. 동물의약품 쪽으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있죠. 이지바이오. 예, 가거든요. 이지바이오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CTC바이오는 그거보다 못해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어려우세요? 쉬우시죠? 아니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워낙은 실은 여기서 22,000원대 안 파시는 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 또 흐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그랬지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동물, 항생제 이쪽인데 비슷한, 그죠? 의약품. 근데 뭐 일단은 이런 비슷한 회사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CTC바이오 22,000원대 안 팔 수 충분히 있었어요. 안 파셨다는 거 저 뭐라고 안 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잘 가다가 여기서 한 저번 주부터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예, 예. 왜 이렇게 됐죠? 글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CTC바이오가 갑자기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죠? 네.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으면은 하한가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요. 이날이 5월 21일이에요. 네. 5월 21일 날, 그럼 5월 21일 날 가서 무슨 뭐 이 회사에 기사가 뜬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갑자기 실적 악화를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 회사에 무슨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런 특수한 기사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럼요. 잠시만요.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봐요. 한번 5월 21일 날 한번 혹시라도 한번 보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예. 5월 21일이면 CTC바이오 여기네요. 보세요. 5월 21일이나 22일 여기 한번 이렇게 봅시다. 기사가 떴나요? 뭐 횡령이나 이런 게 한번 보세요.
이게 CTC 바이오에 기사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5월 21일 날 한번 보세요. 5월 21일 날 어디 보세요. CTC 바이오 무슨 뭐 지금 기사 뜬 거 있어요? 없는데요? 22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끽해봤자 5월 26일 날 여기 뭐 나와 있네. 수십억 뭐 세금 자진 납부. 뭐 이거 뭐 자진 납부? 이건 뭐 글쎄 제가 봤을 때 큰 거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5월 21일 날 전후로 해가지고 5월 22일 날이라도 그런 기사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하한가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수급이 기관이 없어서 갑자기 그런가요? 팔았어요. 네, 보이세요? 아, 기관이.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그날 저도 뭐 그래도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기자들도 있고 친한 기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기관 한두 군데서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좀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그건 그 기관 어느 특정 기관의 뭐 마음이에요. 어떤 매니저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팔면은 이유가 돼요. 근데 뭐 자기가 뭐 본 관점이 있으니까 팔았겠죠. 근데 그럴 만한 기사나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대주주야. 예를 들어서 대주주야. 그런데 거래가 뭐 아주 많은 주식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대주주가 부부싸움을 했네. 와, 열받아. 그래서 주식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그냥 홧김에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좀 팔아. 이랬어요. 그러면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면은 그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한가도 가겠죠. 네. 근데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판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그 대주주가 그냥 지가 저녁에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그 다음날 그냥 홧김에 좀 팔았어. 그건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CTC 바이오가 하한가를 21일 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거나 뭐 유상 증자를 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건덕지라도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건덕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 그 매니저가 모르겠어요. 뭐 위에서 본부장한테 깨져가지고 열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냥 지가 팔고 싶어 판 거야. 우리나라는 주식 파는데 뭐라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네네. 네. CTC 바이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인가 뭐 지금 보니까 수십억 세금 자진 납부했다는데 아니 세금 자진 납부한 것도 잘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미리 예를 들어서 자진 납부했다 이거야.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아니죠. 나중에 추징 먹으면 그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제일 저런 게 뭐냐. 주식이라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몰라요. 시간표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몰라요. 그런데 빠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면은 그 주식은 파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라도 걱정했던 게 뭐냐. 이날 네.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 하셨죠? 네.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미국의 그 릴리사가 시알리스죠? 예, 네. 시알리스 그 발기부전 치료제 이거 판권 이제 그거 계약 만료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그 공동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예정대로 안 되고 드랍이 됐다. 그러니까 드랍이 됐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서로 파토났다. 쉽게 말해서. 네. 예. 예. 파토나면은 진짜 얘는 문제 생겨요. 생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슈.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네. 그게 드랍이 났을까? 전 그걸 걱정했어요, 이날. 아, 근데 보세요. 드랍 났다라는 기사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어때요? 지금 뭐 밝혀진 거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팔면 하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펀더멘탈이고 뭐고 안 따지고 진짜 제가 시알리스 그 미국 릴리사하고 그거 했던 게 드랍이 났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게 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다 타임머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예.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이 반장은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 그거 몰라요. 그거 알고 있으면 저 맨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맨날 그러죠.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릴리사 뭐그 시알리스트 그거 지금 드랍된 것도 현재 없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그리고 세금 자진 납부했어요. 네. 뭐 그래서 문제될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자진 납부 먼저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문제될 거는 특별히 뭐예요? 없다. 현재 없어요. 특별히. 근데 주가가 지금 그렇게 돼서 기관이 여기 보세요. 기관이 요 기간에 판 것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주가가 내렸죠? 그죠? 네. 보세요. 근데 기관이 판다고 주식 반드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단기는 그래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게 살아있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티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현재로선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뭐 물론 이지바이오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물의약품 쪽 하는 이런 쪽의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탔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그 저기 외국 회사하고 그 트라이가 있을 경우는 얼마가 무너지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그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얼마에 어떻게 대응하셔라라기보다는 진짜 막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거는 이 회사에 만약에 이렇게 드랍 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제가 분명해야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안 깨져 있으면 이 회사는 아직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를 해드릴게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12,900원, 13,500원인데 이거는 계속 좀 들고 가보세요. 이거는 뭐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충분히 더 가져가실 만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700원이면 20%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좀 요번에 기관이 약간 팔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팔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다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후성 같은 경우에 아시죠? 뭐 만드는지 주로. 예. 뭐 만들어요? 냉매 만들죠? 냉매가스. 예, 냉매가 겨울에 써요? 아이, 여름에. 예, 에어컨 싫든 좋든 여름이죠? 예, 네.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랬죠. 아침에 첫인사를 뭐라고 했어요? 어우, 더워요. 이랬죠. 빨리 더워졌어. 어우, 더워요. 이랬죠. 더우면 냉매가스 계속 더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분위기가. 잘 팔리죠.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죽든 살든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냥 뭐 하고 기관 조금 파니까 개인들이 따라 팔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후성은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85,000원이네요. 그죠?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85,000원이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올라왔는데 예. 삼성증권은 제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힌트 드렸던 거 아세요? 못 봤어요. 아, 못 봐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쫙 올라왔는데 삼성증권은 그 단기로는 이제 그렇게 힌트가 먹힐 게 있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삼성증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회사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85,000원이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저는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요? 예, 너무 이게 해서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들고 있어서 답이 없는 주식은 들고 있어봤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모멘텀을 찾아서 확 올라올 수 있는 건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혹시 그래가지고 저번 주 방송 보셨나요? 처음 일부만 봤어요. 아, 일부요? 네. 저번 주에 제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다음 갑자기 이야기했던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예, 예. 예, 다음이 그러고 나서 해필이면 예, 저 방송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카카오톡하고 합병을 조금만 늦게 하자. 그걸 그냥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예, 다음이 완전 급등을 했는데 제가 다음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갑자기 이 반장이 미쳤는지 얘기했죠. 예. 이거야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모멘텀을 맞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다음이라는 회사가 결국 망하지 않으면 아주 쉬웠어요. 네이버하고의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에서는 다음과 네이버의 시장의 격차보다 주가에선 더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이라는 회사가 결국 문을 닫을 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예,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들 겁니다. 분명히 찾으려고 들 거예요. 그럼 그 성장 모멘텀이 빨리 터지면은 이런 재료가 빨리 나왔으면 더 빨리 터졌겠죠. 근데 이런 재료가 결국은 요번에 나와서 결국 요번에 터진 거예요. 근데 결국 주가라는 건 그래요. 제가 항상 말했죠. 주식의 시간표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만저만해서 갖고 있어야 될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주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오르면 감사한 거예요. 천천히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CTC바이오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삼성증권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삼성증권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예상이 된다. 그럼 갖고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들고 있는 건 똥꼬집이고요. 똥꼬집은 아니에요. 주식은 똥꼬집으로 하면 망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모멘텀이 있으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빨리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1년, 2년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그 주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가지셔야지 빨리 안 오르면 뭐 이반장 방송 보고 속았네 뭐 했네. 제가 여러분 속여 뭐 합니까? 시청자들. 그거예요. 전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멘텀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멘텀이 없으면 저는 제 생각에 비춰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비춰서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모멘텀이 죽었다 그러면 파시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선생님, 내 정보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제가 설명 쭉 이렇게 좀 드리는 부분들이? 네,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네. 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입니다.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이렇게 주세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육도 좀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 공부도 좀 시켜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 그냥 전화 주세요. 그죠? 딴 때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요.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물어보세요.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 생방송 시간 이외에는 전 입 딱 다물어요. 그냥 저한테는 어떤 것도 물어보셔도 어떤 대답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주세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어디요? 부산요. 부산에 사시는 성함이? 김영희. 김영희 님이요? 네. 연세가? 41살입니다. 41살이요? 네. 그래요, 영희님. 부산 덥죠? 네, 오늘 덥네요. 그죠? 얼마나 네. 더워요? 많이 덥네요. 많이 더워요? 네. 그래요. 방송을 하시네. 어떤 분은 더워요? 그럼 네.
됐다 더워요? 아니면 겁나 더워요? 근데 많이 더워요, 역시. 방송사고는 안 나겠다. 그래요, 영희님. 네. 우리 영희님, 5월달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주식의 느낌이.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났어요? 반장님 덕분에 뭘로요? 위닉스로요. 아, 위닉스요? 예. 그래요. 위닉스 잘 올라갔죠? 예, 예. 그러니까 반장님 이제- 프로 보고 네. 힌트를 얻어가지고 종목 고르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닉스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좀 전에 그거죠, 바로. 빨리 올라가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네. 단기에.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다음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저번 주 방송 보셨어요? 또 다시 다음 얘기 나왔는데. 네, 봤어요. 제가 저번 주에 다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제가 좋게 본 거를 좋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저보고 어떤 보면 아유 저 미친놈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그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올라가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저 빨리 올라갈진 몰라요. 천천히 올라가면 죄송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멘텀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제일 아쉬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올라가면 그 주식은 나쁜 주식. 빨리 올라가면 좋은 주식.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뭐 워렌 버핏 아저씨는 자기 돈으로 맨날 주식 상한가 점상 말게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 아저씨도. 그러니까 주식의 시간표라는 건 워렌 버핏 아저씨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워렌 버핏 아저씨도 모르는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은 그 부분들을 아시는 것 같이 하시고 그 부분으로 연구를 하세요. 글쎄요. 아마 그거 연구해서 끝내 그 답을 얻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마 워렌 버핏 아저씨보다 돈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앞으로 진짜 장담컨대. 왜? 그걸 다 알고 있으니. 세상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몇 단계, 뭐 언제부터 오를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워렌 버핏 아저씨보다 돈 당연히 더 많이 벌죠. 그 사람은 뭐예요? 신인데.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영희님이 꼭 그런 거는 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영희님 기분 좋게 출발하네요. 일단 네. 우리 영희님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위닉스 아이고, 네 아직도 잘 갖고 계시네. 축하드려요. 몇스까? 17,700원에 5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와,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래도 저 때문에 도움 받아서 이렇게 많이 버셨다며 어떻게 진짜 쓴 커피 한 잔도 안 사세요? 에? 참나. 그래요. 어찌거나. 그 다음 또 키스트 키스트요? 아 예. 네. 요거째도 많이 올라요. 매수가 4,130원에 30%. 얼마요? 4,130원에 30%. 4,130원에 30%요. 네. 또요? 영진약품 예. 1,835원에 10%.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구나. 예. 거의 제- 매일 쪼보고 있어요. 제가 포트를 딱 보니까 저희 방송을 네. 굉장히 열심히 본다라는 게 바로 느껴졌거든요. 강연도 듣고요. 아, 그러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거는 네, 키스트가 궁금해요. 키스트요? 어떤 부분? 네. 지금 키스트가 김수현한테 너무 치중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오래 가지고 가도 될지. 근데 너무 어저께 궁금해서요. 사셨어요? 예. 그 전에 이익 실현 좀 하고 다시 샀어요. 키스트 어떻게 힌트 받았을까? 희한하네. 키스트요? 네. 뭐, 별그대 보고 힌트를 받았죠. 그래요? 별그대 네. 보고? 그래요. 네. 키스트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키스트는 어떻게 보면 김수현 씨 효과 때문이죠? 네네. 예, 말 잘해야 돼요. 김수현 효과 안 돼요. 김수현 씨 효과. 예, 네. 내지 김수현님 효과. 예, 김수현 씨 효과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키스트가 저번에 저는 근데 키스트를 김수현 씨 효과도 김수현 씨 효과인데, 장기로는 보지 말고 전 좀 단기로 보자라는 측면이에요.
아, 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김수현 씨 효과는 이제 나올 만큼 나오고 있잖아요. 실은 그죠? 네네. 이 상승이 지금 김수현 씨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던 주식이 갑자기 별그대가 난리가 나면서 김수현 씨 효과 때문에 정확히 오르는 그죠? 네. 그런데 키스트가 가다가 이날 갑자기 이렇게 쭉 밀렸었어요. 네네. 이거 왜 밀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면 계속 가면 되지 그죠? 네네. 중국 텐센트에서 투자 유치가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그 실패한 거 그 기사가 떴던 거 기억나세요? 투자한다는 서기만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네, 근데 그 들었었어요. 물 건너 갔다라는 식으로 기사 나오면서 빠졌어요. 아,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네. 그래요,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래요. 뭐 개인적인 사견인데 또 개인적인 사견 가지고 또 죽자고 덤비시나? 그래요. 제가 이따가 2부에 강용민 대리 코너 때 저도 잠깐 좀 제 신상 발언을 약간 하려고 해요. 좀 하려고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때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것들은 아쉬운데 하여튼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2부에 이 반장 무슨 신상 발언을 할까? 어쨌거나 그래요. 2부 이따 강유민 대리 코너 기대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텐센트의 투자 유치 실패식으로 했는데 투자 유치가 텐센트가 아니라도 저는 딴 데라도 저는 키스트 쪽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요. 왜냐? 중국이 그거 아시죠? 중국이 굉장히 약한 게 방송 제작이나 이런 뭐 어떤 그 방송 제작 뭐 하는 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하고 막 이런 제작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 뭐 우리나라 방송에서 하는 아빠 어디간가? 그거 아시죠? 예, 예. 예, 아빠 어디간가? 그것도 중국에서 그대로 그 모멘텀 그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네, 알아요. 예. 그리고 꽃보다 할배도 예,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가면서 도와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예, 예, 예. 꽃보다 할배 그 제작진하고 그 PD하고 작가가 가가지고 간가?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을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 꽃보다 할배를. 네.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제작 능력이나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시장은 엄청 커져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수현 효과, 지금 중국에서 최고의 효과죠. 네. 그런 키스트예요. 그런데 제작 어떤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질 수 있죠. 근데 키스트라는 게 무슨 뭐 삼성전자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연예 제작사예요. 연예 제작사 사이에서는 크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웬만한 업체들이나 뭐 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야 김수현 저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저거 장사 되겠는데 우리나라 자기 중국에서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가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텐센트가 투자 유치 안 한다 그래서 중국에 텐센트만 있나? 돈 많은 애들이?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거 저라면 투자 욕심 낼 것 같은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네. 어떨까요? 그렇죠. 영인 같은 경우에 웃기지 마. 무슨 텐센트 빠져나가면 실패했으면 끝이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 빠져나가더라도 이 김수현 씨 효과가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만 인수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투자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투자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할 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아직 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단지 네. 걱정되는 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오른 부분이 있어서 김수현 씨 때문에 이한 상승은 이 정도면 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것 때문만은.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부분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장기로 끌고 가지는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올라온 게 있어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단기로 보시고 손절가는 꼭 지켜주세요. 이런 경우에. 네. 얼마? 3,000원 깨지면 이건 손절하세요. 아, 네. 아무리 그래도 3,000원 깨지면은 네. 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3,0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하시는 거. 네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트로 할게요. 네. 위닉스는 대박이니까 어떻게 하실게요? 네. 아, 계속 들고 가보려고요. 근데 너무 욕심내면은 사람이 또 네. 다쳐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닉스는 이제 황사가 약해져야 세져요. 약해지죠. 네. 근데 물론 제습기 그죠? 네. 예. 위닉스 제습기 모르세요? 알죠, 보송. 제습기 있으세요? 위닉스 거 혹시 쓰세요? 없습니다. 근데 부산도 좀 눅눅하잖아요. 네, 눅눅해요. 그래요. 그럼 바닷가 제습기 근처라서 그런지. 제습기 아직 안 사셨어요? 사고 싶은 생각 안 느끼세요? 제습기 하고 같은 거. 싶은 생각 들어요. 요번에 여름 되면 근데 아마 장마 되면 또 들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뭐냐면 올라온 부분이 있고 갭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50%라는 거 했는데 네. 비중을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네. 한 20%만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고 안 하시지 말고. 네. 왜냐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욕심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20%만 이익 실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만 보세요. 보실 거면. 그래요. 네. 그리고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은 계속 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서 지금 힘 모으기 하고 있는데 네. 미국도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슬슬 이제 미국도 지금 기지개를 켰어요. 다시 이제 슬슬. 그럼 네.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약간 이제는 종목도 조금 6월 달부터는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KTNG가 이번에 실적 발표 괜찮게 한 거 아세요? 아, 그거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여기 KTNG 자회사인 건 아시죠? 그건 알아요. 예, 그래요. KTNG 자회사인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KTNG가 실적을 괜찮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자회사 같은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더 투자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잘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튀어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다 상담 잘 받으셨나요? 네, 잘 받았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그래요. 2부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예, 오늘은 제가 경기도 일산을 가죠. 일산 킨텍스에서요. 1관 305, 1관 305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을 찾아뵈니까요.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셔서 꼭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만 오세요. 예, 그냥 뭐 대충 시간 때우시려는 분들 오지 마시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부죠? 예, 2부에 우리 강영민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부 첫 코너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신상 발언 잠깐 하려고 하니까 방송 중에 하여튼 여러분들 뭐를 할지 과연 이반장이 저 신상 발언이 뭘까 하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잠깐 이야기 할 거니까요. 뭘까 기대하세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잔씩 올려주세요. 예. 대동입니다. 예, 대동. 저는 항상 대동을 보면 이름 참 좋아요. 대동단결. 예, 그럼 대동단결에서 주가도 안 빠져요. 그래요. 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30% 5,920원인데요. 5,906,000원인데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고점에서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하는 구간으로는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손절 라인 얼마요? 손절 라인은 요번에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4,300원 깨지면 손절해 주세요. 4,300원. 4,300원 깨지면요. 이거 다시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크로바이텍입니다. 예, 크로바이텍. 크로바이텍 60% 4,500원이에요. 4,500원 60%인데요.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가 좀 안 좋았어요. 워낙 여기서 돌려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 주에 다시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버리면요.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요 가격 있죠. 여기 한 3,000원 후반, 중반 보이시나요? 3,000원 3,400원 정도 깨면은, 예, 3,300원 정도 깨면은 이거는 비중 한 40%는 손절하세요. 그리고 한 20%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제닉입니다. 아유, 이제 제닉 올라올 때도 된 거는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요즘 화장품에 대해서 다시 살살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죠? 미용 관련 이런 쪽. 그럼 제닉도 결국 미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돌려 세우면 올라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이면 조금 지겹더라도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참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해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만 더 가져가세요. 다음 종목. SPG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아직 주가가 살아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고점에서 약간 조정 모습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50% 비중은 좀 많네요. 솔직히 말해서 7,000원이면 여기서 있거든요. 여기서 50%라는 걸 담은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모하신 행동이 아닌가. 이건 좀 저는 경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6,2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 박스권을 완전 깨고 내려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6,200원 깨지면 이거는 예, 손절 쳐주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인포뱅크. 인포뱅크 30% 9,000원인데요. 30% 9,000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겼죠? 이번에 어려운 고비는 넘겼는데 근데 그래요. 근데 아직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지금 모아지는 모습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더 보자고요. 요 구간에서 어떤 조정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틀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고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손절 끊어주시는 게 좋죠. 그럼 그 가격은 대략 얼마가 될까요? 그 가격은 대략 한 6,800원이 되겠죠? 6,800원 깨지면 손절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예, 동일고무 벨트입니다. 동일고무 벨트 9,200원 30%인데 이거 진짜 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놈의 고무 되게 질겨요. 한번 꺾일만도 한데 그냥 가요. 근데 일단 아직은 더 지켜봐요. 그런데 계속 요즘 윗골이 다는 모습이 조금 걸려요. 예, 올라는 가더라도 이렇게 윗골이 달면은 팔자라는 마인드가 강한 종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정도면은 9,200원이면 수익은 수익이니까 30%잖아요. 한 10%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 20% 정도는 이익 실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만.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NH농협증권입니다. 아이고, 아주 농협증권 대표적이죠? 쭉 갔다. 예, 이것도 테마죠. 뭐, 솔직히 이것도 테마, 어떤 이슈라고 해야죠. 하나의 이슈 때문에 쭉 올랐다가 그 다음 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이럴 때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는. 근데 일단 이거는 7,800, 7,000원인데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그냥 끊어주세요. 6,000원만 되더라도요. 반등 조금만 올라오면 손절 끊어주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런 주식에 미련 갖는 거 아닙니다. 다음 종목. 서한 같은 경우에 지금 1,700원, 1,900원인데요. 서한 같은 경우에 그래요. 서한 같은 경우에 1,7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서한은 이것도 지금 조정치고는 그렇게 아주 좋은 조정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그래요.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하면서 박아주는 게 낫지. 요번엔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내려오면서 조정이거든요.
별로 치고받는 모습이 안 나왔죠. 이거는 지금 좀 그렇게 센 조정은 아니고 되게 약한 조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1,6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 쳐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럴 때는 미련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어휴, 전 이것도 못 봤어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기 열렸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에 사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진희. 김희요 그냥? 김진희. 아, 김진희님? 네네. 그래요. 연세가? 40대 초반이요. 진희님. 아, 진희님. 저희 방송에 왜 전화를 하셨을까? 우리 진희님은. 계좌가 별로 안 좋아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다른 방송도 좀 전화해보셨어요? 아니요, 이 반장님 주식 코너만 거의 대부분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이 반장 프로 왜 보세요?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과연 이따가 2부에 무슨 신상 발언 한다는데 뭘지 되게 궁금하시죠?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그래요? 재밌는데, 이거? 커밍순. 그래요. 우리, 진님,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KB금융이요? 예. 39,600원에 50%. 또요? 고려아연 네. 어우. 32만 6천 원에 10%. 네. 포스코 네. 52만 원에 30%. 또요? 삼성중공업 예. 34,400원에 10%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KB금융이요. 제일 많으니까. 네네. 혹시 주은행이 KB국민은행? 네. 네네. 어떻게 맞춘지 아세요? 어떻게? 신기하죠? 네. 그냥 때려잡았어요. 때려도 잘 잡죠? 그러게요. 그래요. 이렇게 50%씩이나 담으셨는데 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요. 매수 단가가 이제 계속 물타기 하면서 낮아진 거예요. 계속 물타기 하면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50%보다 뜻하지 않게. 네, 그렇게 했어요. 잘 알죠? 네. 그래요. 물타기. 네. 물타기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애가. 예, 물타기는 네. 뭐다? 주식만 늘어나고 속만 타요. 물타기는 뭐와 비슷하다? 여기 지금 딱 나오죠. 카메라. 물타기는 속타기. 맞아요. 속타기. 그런 거 있죠? 예, 별그대 표현으로 속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예. 물타기가 제가 속타기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물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워낙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이렇게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런 지점에서 타서 물이 그러면, 단가가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올라오면 수익이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어때요? 여기서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라고 칠게요. 이런 데서 안 타시잖아요. 어디서 타세요? 자기가 산 가격에서 조금만 빠지면 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건 거의 맞아요. 물타기가 아니에요. 예, 네. 그냥 그건 수량 늘리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타기의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서 비중이 확 많아져요. 그래서 네. 제가 웬만해서 물타지 마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개인들은 물타는 시점 잡기 어려워요. 저도 물타는 시점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물타기 안 하잖아요.
가끔 여기서 이제 물 타셔도 돼요라고 말하는 거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예요? 거의 없죠. 예. 근데 거의 물 타셔도 돼요라고 말할 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올라오죠. 이게 왜냐? 진짜 웬만한 자신 없으면 물 타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을 함부로 타시면은 비중이 확 늘어나서 어떻게 되냐? 워낙은 이걸 줄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수익을 돌려 세워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물을 이런 식으로 타셔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산 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계속 늘어나죠. 나중에 산 것까지 같이 죽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손실이 어떻게 돼요? 물 타기가 싫은 개인들은 대부분. 손실 크죠.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뭘로 가요? 손실 극대화. 손실 극대화로 가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물을 함부로 타지 말라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물 타기의 이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으로 끝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거의 이론으로 끝이에요. 이거는 거의 적용 안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을 뭐하러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왜 해요, 자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타기는 현실적으로 이거 다 웃기는 소리고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는 손실 극대화예요. 적용은 손실 극대화인데 왜 손실 극대화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타기 손실 축소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이론이야. 실제는 뭐야? 개인들의 물타기는 손실 극대화야. 실증 사례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실제가. 실제는 다들 손실 극대화인데 왜 해요, 물타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송에서는 다 손실 극대화 아니죠. 손실 축소화가 물 타는 거라지고. 예. 근데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예.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애가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는 옛날에 잠은 충분히 잤고요. 교과서 가지고 공부했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항상. 예.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현실에서 아니에요. 현실에서 죽어라 가외해도 힘든데. 예. 저 때도 그랬어요. 죽어라 가외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충분하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함부로 앞으로 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진희님? 네. 그래요. KB금융. 그런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어저께 아주 내려가요. 웃긴 네. 거 나왔죠? 어저께 무슨 은행장하고 이사회들하고 막 무슨 전산 시스템 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난리 났죠? 아세요? 네, 들었어요. 전 솔직히 그거 보고 이건 무슨 생쇼냐? 이거 남들이 보면 웃어요. 이게 뭐냐?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위에 수뇌부라고 해야 되나요? 수뇌부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뭐라고 읽었냐면 전 수뇌부의 대립으로 읽었어요. 수뇌부의 대립. 수뇌부의 대립이면은 일단은 이 회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는 소리죠. 네네. 솔직히 그래요. KB금융 은행적인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저는 KB금융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KB금융은 실은 지금 저렇게 계속 은행장 선임 되고 금융지주 회장 선임 될 때마다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맨날. 제일 시끄러운 은행 뽑아라 그러면 전 KB금융 뽑아요. 무슨 KB금융은 무슨 뭔 놈의 행장 뽑거나 회장 뽑을 때마다 시끄러워 아주. 딴 데 그만큼 아직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또 큰 회사, 은행회사 어디 있어요? 신한은행요. 예, 신한지주. 그죠, 신한지주. 한번 비교 안 해볼 수 없어요. 신한지주 한번 보죠. KB금융하고 신한지주 똑같은 은행이에요. 근데 주가 모습 어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KB금융 반성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성해야 되냐? 주주들한테 반성해야 돼. 왜? 자기네들 은행장하고 자기네들 그거 하는 사이에 주가 이렇게 그래요. 이해 가요. 그럼 최소한 이거하고는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세 마리요. 신한지주하고는 그래도 비슷한 모양, 비스꾸리무리한 모양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 같은 은행이라고 보여요? 같은 대형 은행이라고 보여요? 전 주가만 보면 안 보여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경영진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뭐 회장한대, 회장하지 말라네 이러고 그러는 사이에 피멍드는 건 누구예요? 우리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이거 보세요. 이 주가가 이게 말이 되나. 은행 업종 자체로 만약에 매력 없다 그러면 신한지주도 이 모습 나와야 돼요. 이 모습 아니잖아. 제가 좀 전에도 보여줬지만 어때요? 이 모습이에요? 신한지주는 그 모습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진짜 KB구면 그럴,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럴 쇼할 시간 있으면요. 진짜 투자자들, 자기네 주주들 좀 생각하십시오. 진짜로. 예. 신한지주는 저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자꾸 저렇게 진짜 쇼나 하고 있으면 누가 보면 총극이죠, 총극. 총극하고 있으면 주가 안 올라요. 예. 누가 그런 코미디 하는데 주가 올라, 어떤 누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요? 안 사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코미디가 끝나면은 주가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코미디가 되는 한은 주가가 계속 조금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진희님 고생시킬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네. 그 코미디가 끝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 개그 콘서트도 몇 분이요? 70분 방송인가요? 네네. 예, 아무리 재밌어도 70분인가 10분 방송하면 끝나죠? 네네. 예. 마찬가지로 그 코미디도 끝날 거예요, 언젠가. 그죠? 예,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경영진들이 하는 그 코미디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더 아직은 주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방송.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안 버려져요. 못 버리죠? 단가가 높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일부, 지금 아까 일부 하면서도 쭉 설명드렸는데 어때요? 반성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주식이라는 거는 되는 모멘텀이 있을 때 갖고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지 네네. 네. 될 수 있는 모멘텀보다 안 되는 모멘텀이 많을 때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주 알겠습니다. 쉬워요. 주식이라는 건 차트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도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 주에도. 무슨 포스코 요번에 조금 반등했는데 아닙니다 그랬죠? 네. 무슨 경영계획 때문에 발표에 이거 좀 올라온 건데 아니에요. 다시 빠질 거예요. 다시 빠지잖아요 이번 주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얘기하냐면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씻고 요리 봐도 조리 봐도. 그런 회사는 안 좋아요. 회사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시는 게 좋아요. 네. 나오시면 안 될까? 나오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죠? 네. 나와요? 그래. 네.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 34,400원은 10%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바닥은 발로 올라오진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이제 좀 바닥 따지는 모습 나오면서 사람들 조금 지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그냥 계속 나 좀 들고 가겠다 하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막 주가가 이제 밑으로 막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이제 사람을 좀 지치게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 저희 방송 보고 혹시 매수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32만 6천 원. 그래 수익 축하드려요. 제가 고려아연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혹시라도 바꾸셨으면 다행이에요. 고려아연 제발 금값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보세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오죠. 저는 고려아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아연을 금값으로 접근하시는 건 지금 크게 잘못 보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고려아연은 이제 금값이 아니에요. 좀 빠져서 불안해서 판다. 어머 여기서 팔았다가 어머 여기서 다시 사고 되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님은 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
힘들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이만큼을 계속 먹고 돼요? 안 되죠, 그게. 진짜 그거 안 돼요. 네. 제가 바보라서 여기서 그냥 팔지 말고 뭐 그냥 계속 저는 이거 그림을 봅니다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유, 저도 그게 되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죠, 다들. 안 돼요, 안 돼. 큰 모멘텀이 살아있고 내 그림이 맞으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요번 주부터 요번 달에 고려하연 쭉 빨리 올라올 줄 알았냐?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제가 무슨 점쟁이 속옷 입고 다닙니까? 몰라요. 근데 그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요번 달에 이렇게 올라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올라온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잘 갖고 계셔서 그걸 믿고 그 모멘텀대로 계속 이거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그 모멘텀이 깨지면 파시지만 그 모멘텀이 내가 봤을 때 살아있다. 그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하여튼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네. 그래도 우리 진희님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적용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꼭 적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명품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마지막, 5월 마지막. 오늘은 제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를 갑니다. 일관 305호에서 하니까요.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꼭 제게 필요하신 분들만 많이 오세요. 안 필요하신 분들 많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부 첫 코너는, 강영민 대리가 나오죠? 찾아오는 스몰캡. 강영민 대리가 나와서, 글쎄요, 저도 뭐 강영민 대리한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실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첫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2부 첫 코너에, 중간에, 강영민 대리 할 때 저도 잠깐, 제 신상 대리,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신상에 관한 이야기 하니까 좀 너무 거쳐.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요즘 느끼고 있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과연 뭘지. 에이! 이러고 때려쳐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게요. 주세요. 대한해요. 대한해요. 대한해운 40% 27,000원인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단 이거는 매수가 근처만 돼도 나오시는 게 나아요.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래 끌고 갈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이걸로 뭐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40% 비중도 반대합니다. 너무 높아요, 이런 주식에. 대한해운은 그냥 매수가 근처만 되면 나오시는 전략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많이 드셨네. 10%. 10%니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 올라간 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단기로 노린다 그러면 다음은 지금 나오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길게 볼 거다. 난 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왜? 일단 다음은 성장성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시장이. 쭉 그랬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답을 카카오톡한테 흡수합병 한 것보다 더 크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진짜 제일 큰 답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정 나오고 이제부터 수급적으로 뭐 더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또 다음의 길을 가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음은 아시다시피 월드컵 때 생각보다 다음 TV 많이 보던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슈도 저는 계속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은 단기로 노리신다면 지금 나오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뭐 나는 이거 주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더 가져가 보셔도 되고요. 다음이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20% 35,000원인데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어차피 여기가 바닥권이에요. 여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오르는 게 언제 오르는 게 시작이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산중업 같은 경우 20% 이 정도 비중이면요, 그렇게 무리한 비중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20% 정도만 한번 가져갈 만해요. 가져가 볼게요. 다음 종목. 효성이 계속 조정 구간인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기관도 들어오고 아직 외국인들도 물량 거의 안 줄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차피 요번에 대형주들 좀 움직일 때 효성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6월달이나 7월달에 한번 제가 봤을 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제 개인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볼게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적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은 계속 홀딩하고 좀 가볼게요. 다음 종목. Y솔입니다. Y솔 30% 13,000원인데요. Y솔 같은 경우에 요번에 지금 제대로 내려오고 있죠. Y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결국은 이 저항도 못 이기면서 내려왔어요. 그죠? 저항 못 이기면서 내려왔죠. 이거는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에는 미련 갖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Y솔 같은 경우에는 그냥 11,5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만 진입을 해도 일단은 손절을 다 끊으셔도 좋고요. 한 절반 이상은 꼭 손절을 끊으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 종목 주세요. 예, LG생활건강. 예. LG생활건강 어제 주가 참 좋더라고요. 어제 주가 이렇게 딱 근데 241선에 걸렸어요. 일단 한번 이제 지켜보자고요. 왜냐? 내려오면서 요번에 241선에 참 이쁘게 저항받았죠. 참 이쁘게 저항받았죠. 요번에도 저항은 저항이에요. 이제 이 저항을 뚫을지 안 뚫을지 봐야 돼요. 이제. 요번에 만약에 이 저항 못 뚫고 다음 주에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팔아주는 게 낫고요. 10%밖에 안 되더라도. 요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저항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이제 나온다, 살살. 이때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모습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다음 종목. 예, 삼성정밀화학. 참 힘든 회사는 힘들다 그랬죠? 삼성정밀화학. 참 힘든 회사예요, 이 회사.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힘든 회사 주가는 자꾸 가져가지 마세요. 힘든 회사 주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에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에 속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회사, 그러니까 좀 힘든 회사들은 계속 힘들게 해요. 여기 요번에 아주 대표적으로 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 38,000원이면 됐어요. 조금이라도 막으면 나오세요. 이런 회사 주가는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날 때까지는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IHQ입니다. IHQ 같은 경우에 3,000원 20%예요. 여기서 계속 하는데 이 저항이 은근 지금 세요. 이 조정이 아주 깨끗한 조정은 아니에요. 저도 이거 IHQ 며칠 전에 좀 봤는데 이 조정을 저도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만약에 IHQ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파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손절가 드릴게요. 이거는 2,8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예. 저도 이거 지금 좀 보는데 이 조정이 저도 이게 어떤 조정일까 지금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2,8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에코에너지 40%입니다. 11,000원 40% 11,000원.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서 결국 여기서 조정받다가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돼요. 어때요? 조정 위에서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어때요? 떨어지니까. 어때요? 반등하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까지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약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9,000원 근처까지만 올라오면 비중을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여놓으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잘못하면은 여기서 조정받고 또 떨어져서 만약에 이 저점을 깨잖아요. 여기 이거 한 8,000원인가요? 여기 깨잖아요. 그럼 물량 쏟아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저점 테스트 다시 한번 하러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이 그렇게 기대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1부 스피드 상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1부에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의 첫 코너에는 강유민 대리가 찾아가는 스몰캡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 들으실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요. 하니까요. 2부
첫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전 잠시 후에 2부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